한 뉴스 브리핑 두 번째 뉴스는요. 바로 하루 석 잔의 커피가 대사증후군을 낮춘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이쯤에서 궁금한 게 두 분은 커피 얼마나 자주 드세요? 저는 식후커라고 해가지고 밥 먹은 다음에 커피 한 잔씩 꼭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침, 점심, 저녁이니까 석 잔 정도 저도? 석 잔 저는 쭉 따지면은 넉 잔에서 다섯 잔 정도는 마시는 것 같아요. 근데 디카페인으로 요즘 좀 줄이고 있습니다. 네. 마음의 위안을 삼죠. 디카페인. 조금 나은 건가요? 네, 저도 하루에 한 석 잔을 마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한국인의 연간 커피 소비량 얼마나 될까요? 상당히 많은 걸로 했는데 왜냐 한 집 건너서 하나 다 커피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하루에 한 잔씩은 안 먹을까요? 그러니까요. 연간 소비량은 잔씩은 드시겠죠. 367잔. 거봐.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잔씩. 한 잔은 드신다는 건데, 그러니까 정말 커피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우리가 이런 사랑, 커피 사랑이 너무 유명하죠. 근데 커피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좋은 점도 많다. 그리고 대사증후군을 낮춰준다라는 얘기인데 일단 대사증후군이 뭔지부터 궁금합니다. 네,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면 방송에서 많이 들으셨던 고혈압, 고지혈증, 그다음에 당뇨병 같은 소위 말하는 만성병에다가 복부 비만 같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중심 비만이 포함되는 것들인데요. 이 중에서 세 가지 이상이 있으면 대사증후군이라고 그래서 추후에 심혈관 질환이 고위험 환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사증후군이라 진단이 되면 나는 이제부터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커피는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 아마 뉴스 보시면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으셨을 겁니다. 좋다, 나쁘다, 몇 잔 먹으면 어떻다 막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연구 결과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블랙커피입니다. 즉 프림이나 소위 말하는 라테 같은 설탕을 타지 않은 블랙커피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연구였습니다. 연구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24시간 동안 음식을 어떻게 먹었는지 회상법이라고 하는 어떻게 먹었어요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서 체크를 하라고 했고요. 커피를 총 4군으로 나눴습니다. 전혀 먹지 않은 군, 한 잔 먹은 군, 두세 잔 먹은 군, 그리고 석 잔 이상인 군, 총 4그룹으로 나눠서 결과를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콜레스테롤 수치가 특히 2잔에서 석 잔 정도 먹었을 때가 가장 효과적으로 대사증후군을 약 34% 정도 감소를 시켰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그리고 복부 비만 걱정되시면 블랙커피를 3잔 정도는 하루에 석 잔 정도는 복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동안 캐러멜 마키아토만 많이 먹었는데 블랙커피를 좀 바꿔보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근데 남자들한테 좋은 것도 맞죠? 네, 이 결과가 애석하게도 여성분들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머나. 남자분들은 떨어지긴 했지만 통계적 유형이 없었기 때문에 유난히 여성분들이 블랙커피 석 잔이 조금 효과적이었다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남성과 여성은 호르몬, 즉 여성에 있는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호르몬 덕분에 아마도 커피와 조금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까 커피 석 잔 드신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은 커피를 한 잔도 먹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남성은 아무래도 커피가 조금 덜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랙커피가 남녀 차별을 하는 건 아니고 호르몬의 차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교수님.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오전 중에 시원한 흔히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블랙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하루가 괜히 왠지 모르게 찌뿌둥하고 피곤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저 같은 분들 주변에 많이 계신데 이런 경우는 어떤 건가요? 괜찮은 건가요? 네, 보통 커피는 우리가 복용을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간의 효과와 장기간의 효과가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딱 아주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딱 먹고 나면 일단 기분도 좋아지고 뭔가 사람이 좀 의욕이 돋아나기도 하게 되는데요. 반면에 이제 지금 테이블을 보여드리면 이 사람마다 효과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긍정적인 효과는 커피 안에 있는 항산화제 효과 덕분에 체중이 빠질 수도 있고 또 피가 좀 묽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이재성 아나운서처럼 좀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먹었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있긴 하겠지만 만약에 연세가 좀 드셨고 특별히 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병 또는 심혈관병이 있는 분들은 복용하시고 나면 갑자기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부정맥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하나 아마 많이 호소하실 건데 잠을 잘 못 주무시거나 특별히 위장장애 또는 소변으로 이뇨 효과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커피는
딱 하나의 답으로 답을 못 드리기 때문에 어떤 분이 어떤 커피를 몇 잔 드시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방송 보시고 석 잔 먹어야 되겠다. 뭐, 당신은 남자니까 먹지 마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씩 즐기면서 본인의 몸에 맞게끔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남녀 차별 아니라고 하니까 드셔도 됩니다. 몸의 상태에 따라서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커피랑 함께 아침에 또 즐겨 먹는 거, 네. 이 모닝 세트가 있으면 빠지지 않는 거, 바로 계란이잖아요. 맞아요. 너무 좋아. 근데 아까 기사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한 달에 진짜예요? 720개를 맞아요? 직접 드셨다는 세상에. 그 의사분 괜찮으시다고 했잖아요. 평소에 달걀 즐겨 드세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좋다는 얘기도 있고 또 안 좋다는 얘기도 있고 이게 좀 헷갈리긴 하는데 얼마나 드세요? 너무 저는 그래도 한 개 정도 먹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 예. 달걀 진짜 좋아해서 맞아요. 네, 먹는 거 봤어요. 하루에 한 5개에서 7개까지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는데 근데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다라는 얘기도 있고 제가 익은 노른자를 못 먹어서 항상 그거를 뺍니다. 그러면은 7개를 먹은 거면 난 3개 반 먹은 거다라는 마음으로 먹고 있습니다. 네, 그 720개 드신 분이 하버드대 박사 닉 박사님. 노르비츠, 뭐 노른자만 드신 건 아닐 테고 와. 이렇게 드셔도 괜찮긴 한 건가요, 교수님? 네, 사실 커피만큼 논란이 많은 음식이 바로 달걀, 계란이죠. 맞아요. 뭐 어떤 이야기 들으면 계란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 맞아요. 뭐 어떤 분들 중에 댓글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는 하루에 계란을 뭐 10개씩 맨날 먹는데 콜레스테롤도 안 넣고 멀쩡하게 잘 살고 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설왕설래가 많은데요. 사실은 계란은 완전식품이라 그래서 노른자 안에는 콜레스테롤을 포함한 다양한 음식 그 성분들이 다 들어있고요. 실제로 콜레스테롤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흰자는 대부분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콜레스테롤 올리지 않아서 특히 계란 노른자가 조금 이렇게 좀 의심을 많이 받았었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만 전문가들도 조금 갸우뚱하니까 이 훌륭한 양반이 본인 몸을 바쳐가면서 한 달간 계란을 저렇게 먹으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괜찮다는 증거도 있고 아직은 조금 조심해야 될 증거가 있기 때문에 네, 뒤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도 사실 만만치 않게 계란을 먹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뭐 계란찜, 뭐 계란말이 그쵸. 막 그렇지. 정말 먹을 게 많잖아요. 계란 후라이를 비롯해서 들어가는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계란이 맛있고 네. 그런데 계란이 저희가 몸에 좋고 완전 식품이라는 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콜레스테롤에는 좀 안 좋다 뭐 이렇게는 알고 있는데 네, 아닐까요? 보통 계란 노른자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 용량이 대략 185mg 정도 되기 때문에 성인이 보통 하루에 300mg 정도의 콜레스테롤을 먹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 최대한 2개 정도까지는 괜찮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이조차도 논란이 많다 보니까 실험에 참여한 이 연구자는 하루에 1시간에 계란 하나씩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대략 23개에서 24개 정도 총 콜레스테롤을 약 4,464 성인 권장량의 거의 한 12배, 13배 정도 먹은 거죠. 굉장한 사람입니다. 결과가 저 굉장히 물려서 못 먹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여하튼 진짜 한 달 동안 대단하시네요. 대단한 사람이 결과를 보시면 자 아주 충격적일 건데요. 결과는 콜레스테롤이 2주 안에는 2%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났더니만 무려 18%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죠. 이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 수치상으로는 콜레스테롤이 높아져야 맞는데 똑바로야 되는데 이분 달걀 드신 거 맞아요?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어떻게 낮아질 수 있는 거죠?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본인이 직접 먹는 거를 다 올렸기 때문에 안 먹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섭취를 했는데 여기서 꼭 포인트 말씀드리고 싶으면 저분은 계란을 먹으면서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몸에 좋지 않은 다른 음식들을 먹지 않았고요. 그래서 순수하게 계란만 먹었을 때는 2%가 떨어졌는데 2주 뒤에 더 떨어졌잖아요. 이때는 탄수화물을 먹었는데 탄수화물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빵, 떡, 면 같은 탄수화물이 아니고 바나나, 블루베리 같은 소위 말하는 야채나 과일에 있는 탄수화물을 하루에 60g 정도니까 밥 한 공기 정도 굉장히 적은 용량을 먹었더니만 더 떨어졌습니다. 아마 과거에 뭐 저탄고지라 그래서 탄수화물을 줄이고 기름을 많은 다이어트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탄수화물이 들어가게 되면 일정 수준의 콜레스테롤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더 떨어졌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기간이 한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젊고 건강한 사람이고 또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했기 때문에
야 이거 오늘 계란 23개, 4개 먹어도 된다라고 했으니 오늘부터 바로 막 아이고야. 계란 한 판 사서 드시면 안 되고요. 네, 최대 저희가 추천한 2개 정도까지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조심하시면서 개인별로 편차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신 분이 운동을 열심히 하신다는 전제하에 식단도 잘 하시면서. 잘하신다는 네. 전제하에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는 거고 보통은 이제 2개 정도 추천을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 혈관 질환 있으신 분들이 달걀 드실 때 고민하시더라고요. 어떤가요? 참 공교롭게도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또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진료하는 분들 평균 연령이 79세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또 근육에 대한 건강도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계란은 굉장히 양질의 단백질 공급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불확실한 면이 이제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먹는 콜레스테롤이 이제 LDL이나 이런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이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이제 연배 있는 분들에서는 달걀의 어떤 개수를 제한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한 드실 수 있는 만큼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